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카일입니다. 오늘은 최근 건강 커뮤니티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에사비 논문 철회 사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에사비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고, 많은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데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논문이 있다고 했고,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논문이 철회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과학적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구매했고, 효과를 기대하며 꾸준히 복용했던 제품. 그 제품의 기반이 무너진 순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속았을까?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6개월 동안 먹었는데 30만 원이 날아갔다. 가족들에게까지 추천했는데 창피하다.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 이런 감정들은 모두 정당합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에사비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고 유튜버 마케팅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사비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에사비는 아세틸 L-카르니틴과 비타민 B를 주성분으로 한 영양제로 피로 회복과 에너지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많은 유튜버들이 논문으로 검증된 제품이라며 적극 추천했죠. 제품 가격은 한 달 분량에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인 비타민 B 복합체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그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특별한 제품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논문으로 검증된 특별한 배합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논문이었습니다. 에사비의 효능을 뒷받침하던 연구 논문이 최근 학술지에서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논문 철회라는 것은 학계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연구 결과가 틀렸다는 수준이 아니라 연구 방법론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데이터에 문제가 있거나 심지어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논문 철회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이해하기 위해 과학계의 시스템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학 논문이 학술지에 실리기 위해서는 동료 평가, 즉 피어 리뷰 과정을 거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 방법론, 데이터 분석, 결론의 타당성 등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논문이 출판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는 논문이 통과되기도 하고 출판 후에 문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논문 철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철회는 이 연구를 신뢰할 수 없다는 학계의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이번 에사비 논문의 경우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연구 참여자 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위험합니다. 둘째, 대조군 설정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이에 상충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이 제품 제조사와 재정적 관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연구 결과를 왜곡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명확히 공개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넷째, 통계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고 일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데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논문이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논문으로 검증되었다는 문구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신뢰 신호가 됩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학이 제대로 된 과학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됩니다. 논문 철회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몇몇 전문가들이 연구 방법론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온라인 학술 커뮤니티에서 토론이 시작되었고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지 측에서 재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저자들도 논문의 결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그 사이에도 제품은 계속 판매되었고 유튜버들의 추천도 이어졌습니다.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후에도 많은 유튜버들은 침묵했습니다. 자신들이 추천했던 제품의 근거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시청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나는 효과를 받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 제품에 포함된 비타민 B의 일반적인 효과일 수도 있고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면서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된 생활습관 변화의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불한 가격이 그 특별한 효능에 대한 프리미엄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반 비타민 B 복합체는 한 달에 1만 원 정도면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4만 원에서 6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차액은 무엇에 대한 비용이었을까요? 논문으로 검증된 특별한 배합에 대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의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유튜버들이 에사비를 추천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들을 믿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협찬과 광고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유튜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협찬을 받으면서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제가 직접 써보고 좋아서 추천합니다 라는 식으로 개인적 경험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심 어린 추천인지 돈을 받고 하는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건강 관련 제품의 협찬 시장은 상당히 큽니다. 구독자 10만 명 정도의 중견 유튜버도 한 건의 협찬으로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더 많으면 그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이런 큰 돈이 오가는 상황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학적 근거에 대한 과신입니다. 논문이 있다는 말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논문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술지에 실렸는지, 동료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연구 규모는 충분한지, 독립적인 연구인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 저널에 실린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연구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학술지에 실린 소규모 예비 연구는 신뢰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도 이런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논문이라는 단어만으로 충분히 신뢰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체리피킹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찬성하는 연구와 반대하는 연구가 공존합니다. 마케팅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연구만 선택적으로 인용합니다. 논문으로 검증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이 학계의 합의인지 아니면 수많은 연구 중 하나일 뿐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효능에 대한 과장입니다. 피로가 싹 사라진다, 에너지가 넘친다, 삶의 질이 달라진다 같은 표현들. 이런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들은 시청자들의 기대치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내 체질에 안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만듭니다. 실제로 건강제품 마케팅에서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만능 면책 조항처럼 사용됩니다. 효과가 없어도 당신 체질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제품이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일관된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확증 편향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영양제를 먹으면 피로가 풀린다고 믿고 싶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좋아지면 역시 효과가 있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컨디션이 나빠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봐라고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유튜버들은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댓글에 효과 봤어요 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올라오면 그것을 강조하고 효과 없는데요 라는 부정적인 반응은 무시하거나 개인차가 있습니다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유튜버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협찬 여부를 명확히 밝히며 과학적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는 책임감 있는 크리에이터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제목과 확신에 찬 주장을 선호합니다. 이거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영상보다 이거 진짜 효과 대박입니다 라고 말하는 영상이 더 많은 조회수를 얻습니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보보다 단순하고 확신에 찬 메시지가 더 잘 퍼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원합니다. 복잡한 설명보다는 간단한 해답을 원합니다. 이거 먹으면 피로가 풀린다는 메시지가 개인차가 있고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라는 메시지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20분짜리 신중한 분석 영상보다 5분짜리 확신에 찬 추천 영상을 더 많이 클릭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콘텐츠 생태계를 만듭니다. 우리가 클릭하는 것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 명의 유튜버 말만 듣지 마세요. 여러 출처를 교차 확인하세요. 같은 제품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찾아보세요. 둘째, 논문이 있다는 말에 무조건 신뢰하지 마세요. 어떤 논문인지, 신뢰할 만한 연구인지 최소한의 검증을 해보세요. 셋째, 협찬 여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협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받아들이세요. 넷째, 과장된 표현을 경계하세요. 기적, 대박, 인생 영양제 같은 표현이 나오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자, 이제 에사비 사건을 교훈 삼아 우리가 어떻게 영양제를 선택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영양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영양제를 먹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철분이 부족한지, 비타민 B12가 부족한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필요한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영양소 검사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일반 건강검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요청하면 추가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몇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근거 없이 여러 영양제를 사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양제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떤 건강 상태에서는 특정 영양제를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은 비타민 K나 오메가3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이나 마그네슘 보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유튜브 영상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첫째, 식약처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것이 완벽한 보장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원료의 출처와 품질을 확인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원료인지 제조사가 신뢰할 만한지 알아보세요. 같은 성분이라도 원료의 품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제조사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함량을 확인하세요. 같은 성분이라도 함량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일 권장량과 상한 섭취량을 확인하고 적정 범위 내에서 선택하세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과다 복용 시 체내에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부영제와 첨가물을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격 대비 효율을 따져보세요. 비싼 제품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브랜드 프리미엄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6째, 복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어떤 영양제는 공복에, 어떤 것은 식후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촉진되고 칼슘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방해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영양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우선입니다. 영양제로 나쁜 생활 습관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야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영양제만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영양제는 이미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사비를 찾았던 분들, 즉 피로 회복과 에너지 증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옵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밝혀두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브랜드로부터도 협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제가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에사비를 찾았던 많은 분들이 원했던 것이 에너지와 피로 회복이었죠.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군은 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일티아민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합니다. 특히 뇌와 신경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비일이 필수적입니다. 비리보플라빈은 지방과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며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비삼나이아신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중요하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오판토텐산은 부신 기능을 지원하여 스트레스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비육피리독신은 신경전달물질 생성에 중요하며 변역 기능과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비칠비오틴은 머리카락, 피부, 손톱 건강에 도움이 되며 에너지 대사에도 참여합니다. 비구엽산은 세포 분열과 DNA 합성에 필수적이며 특히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초기 여성에게 중요합니다. 비시비코발라민은 적혈구 형성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이며 특히 채식주의자들에게 부족하기 쉽습니다. 비타민 B군의 장점은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점입니다. 과다 복용하더라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물론 적정량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음주를 자주 하거나 채식주의자인 경우 비타민 B군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다만 비타민 B 복합체를 먹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것이지 각성제가 아닙니다. 꾸준히 복용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 복합체를 선택할 때는 활성형인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엽산의 경우 일반 엽산보다 활성형인 메틸폴레이트가 체내 이용률이 더 높습니다. 비시비도 시아노코발라민보다 메틸코발라민이나 아데노실코발라민이 더 효과적입니다. 활성형은 우리 몸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환 과정 없이 즉시 활용됩니다.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심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일부 사람들은 각성 효과로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복에 먹어도 되지만 위장이 민감한 분은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큐텐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코엔자임 Q10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30대 이후부터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심혈관 건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증상 개선 효과가 보고되었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로와 관련해서는 일부 연구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에게 코엔자임 Q10이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젊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나이가 들었거나 특정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을 선택할 때는 유비퀴놀 형태인지 유비퀴논 형태인지 확인하세요. 유비퀴놀이 활성형으로 체내 흡수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이라면 유비퀴놀 형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유비퀴논을 유비퀴놀로 전환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용성 성분이므로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흡수에 유리합니다. 특히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일 권장량은 보통 100mg에서 200mg 정도입니다. 더 많이 복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코엔자임 Q10은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 보충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데 이 과정에서 코엔자임 Q10 생성도 함께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스타틴으로 인한 근육통이 코엔자임 Q10 부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피로 회복과 직접적인 연관은 적지만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EPA와 DHA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 만성 염증으로 인한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현대인의 많은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 몸에는 미세한 염증이 지속됩니다. 이런 만성 염증은 피로, 통증, 면역력 저하 등을 일으킵니다. 오메가3의 항염증 효과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 뇌 기능, 관절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영양소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6에 비해 오메가3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적인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은 4대1 정도인데 현대인은 평균 15대1에서 20대1 정도입니다. 이런 불균형이 염증을 촉진합니다. 오메가3 보충은 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를 선택할 때는 EPA와 DHA의 함량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오메가3 1000mg이 아니라 그 안에 EPA와 DHA가 각각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EPA와 DHA를 합쳐 하루 500mg에서 1000mg 정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오메가3는 산패되기 쉬운 성분입니다.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세요. 비린내가 나거나 색이 변했다면 산패된 것이므로 섭취하지 마세요. 산패된 오메가3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산화된 지방은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와 동물성 오메가3는 다릅니다. 우리 몸에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EPA와 DHA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도 좋지만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5%에서 10% 정도입니다. 따라서 생선 기름이나 크릴 오일에서 추출한 EPA와 DHA를 직접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채식주의자라면 조류에서 추출한 비건 오메가3 제품도 있습니다. 조류는 EPA와 DHA를 직접 생산하는 원천이므로 채식주의자도 효과적으로 오메가3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 중 하나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로 근육 이완, 신경 기능, 에너지 생성 등에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50% 이상이 권장량만큼 마그네슘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농업 방식으로 인해 토양의 마그네슘 함량이 감소했고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카페인, 알코올은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저녁에 복용하면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수면은 피로 회복의 가장 기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불안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두통 예방, 혈압 조절,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운동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는 근육 회복과 경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더 좋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킬레이트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가장 높고 위장 부작용이 적습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은 수면 개선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리신 자체도 신경 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온산 마그네슘은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일일 권장량은 성인 남성 기준 400mg에서 420mg, 여성 기준 310mg에서 320mg 정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복용 시 설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 수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칼슘과 동시에 복용하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으므로 칼슘 보충제를 먹는다면 시간을 두고 복용하세요. 추가 영양제 복용 시 주의사항. 영양제를 선택했다면 이제 제대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복용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세요. 일주일 먹고 효과 없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둘째, 한꺼번에 너무 많은 종류를 시작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 가지 영양제를 동시에 시작하면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어떤 것이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두 가지씩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한 후 필요하다면 추가하세요. 셋째, 복용 시간을 지키세요. 지용성 비타민과 코엔자임 Q10, 오메가3는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공복에 먹어도 되지만 위장이 민감한 분은 식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저녁에 먹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철분은 공복에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촉진됩니다. 넷째,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어떤 영양제는 다른 영양제나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과 철분은 동시에 복용하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희석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다 복용을 피하세요.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과다는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비타민 D 과다는 고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권장량을 지키세요. 여섯째,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세요. 6개월이나 1년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영양 상태를 재확인하고 영양제 복용이 적절한지 평가하세요. 필요 없어진 영양제는 중단하고 새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추가하세요. 영양제는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알레르기 반응, 소화불량, 두통,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면 영양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복용하는 영양제라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8째, 보관에 신경 쓰세요. 영양제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직사광선, 고온, 습기는 영양제의 효능을 떨어뜨립니다. 오메가3는 특히 산패되기 쉬우므로 냉장 보관하세요.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9째, 영양제만 믿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없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마그네슘을 먹는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오메가3를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이고 영양제는 그것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10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영양제는 임신 중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세요. 또한 어린이에게 영양제를 줄 때도 성인용 제품을 그대로 주면 안 됩니다. 어린이용 제품을 선택하고 용량을 정확히 지키세요. 자, 오늘 우리는 에사비 논문 철회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과학적 근거라는 것도 항상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 논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문의 질, 연구 규모, 독립성, 재현성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유튜버를 포함한 인플루언서들의 추천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들도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협찬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 출처의 정보를 교차 확인하세요. 셋째, 건강에 관한 결정은 신중하게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려야 한다는 것. 유튜브 영상은 참고 자료일 뿐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영양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보조수단이라는 것. 건강한 생활 습관이 기본이고 영양제는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우선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추천한 영양제들도 결국 추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무작정 그 영양제들을 구매하신다면 그것은 에사비를 맹신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도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세요. 여러 출처의 정보를 비교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에 결정하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쉽고 빠른 해결책을 찾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건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충분히 자고 있나요? 제대로 먹고 있나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나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나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영양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이 이번 에사비 사건으로 실망하거나 화가 나셨다면 그 감정은 정당합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계기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더 비판적이고 신중한 소비자가 될 때 시장도 더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논문이 있다는 말에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협찬 여부를 확인하고 과장된 주장을 의심할 때 기업들도 더 정직하게 제품을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버들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런 콘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콘텐츠 생태계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의 경험은 어땠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에사비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건강제품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계속 변합니다. 오늘 좋다고 알려진 것이 내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우고 의심하고 검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 번 들은 정보를 평생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아무리 좋다는 영양제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어도 나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모두 다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건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움직이는 것, 그것이 쌓여서 건강한 삶이 됩니다. 영양제는 그 과정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구에만 의존하면 기본기를 잃게 됩니다. 영양제를 먹되 기본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속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그것이 이번 에사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